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로부터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저와 같은 며느리가 세상에 참 많다는 걸 사연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관계이지만 사연만으로도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열심히 들었던 사연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일을 통해 알게 됐는데, 회사에서 홈페이지 개편을 맡으면서 IT 분야에서 일하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남편과 제가 일하는 분야가 너무 다르기도 하고 공통점도 딱히 없다 보니 대화를 할 때마다 말이 자주 툭툭 끊기더라고요. 오늘 뭐 타고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엄청 멀죠? 한 1시간 반 넘게 걸렸어요. 1시간 42분 걸렸네요. 힘드셨겠네요. 그럼 다음엔 어디 중간 지점에서 한번 뵐까요? 매번 멀리까지 오시느라 힘드실까 봐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여기가 편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서버를 데이터에서 옮기는 건데, 어차피 말씀드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궁금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이건 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분야에서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막상 편안하게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도 너무 딱딱하게 대해서 괜히 긴장을 주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일로 이어진 사이니까 공과 사는 잘 구분해 대하곤 했는데, 홈페이지 오픈을 앞두고 남편이 우리 회사로 와서 두어 달간 일을 하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그렇게 홈페이지 개편으로 전진 같은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출근을 하던 날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여쭤보는데 혹시 저녁 드세요? 네? 저요? 먹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왜요? 그러시구나. 여자분들은 관리한다고 잘 안 먹더라고요. 네, 그렇긴 하죠. 아무래도. 저 그럼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동안 고마운 것도 많았고 마지막이기도 하니 제가 살게요. 사실 남편이 먼저 식사를 하자고 하는 말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나쁘진 않아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단둘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딱딱하기도 그지없던 사람이 저와 단둘이 있으니 180도 달라져 먼저 대화를 리드해 나가는 모습에 또 한 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또 해드릴까요? 근데 원래 성격이 이런 편이세요? 너무 달라서. 놀라셨죠? 일부러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일할 때는 괜히 사적인 이야기 하면서 친해지는 게 나중엔 안 좋아서. 몇 번 지아 씨한테 농담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좀 참았어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고 하니 그랬었구나. 저는 다른 사람 만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도 있는 거 보니까 제가 궁금해졌죠? 네, 궁금하긴 하네요. 그럼 이렇게 종종 저녁 먹고 하면서 알아가 보실래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빠지는 건 딱히 없어요. 일에서도 그랬지만 자신감 넘치는 남편의 태도가 되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일이 다 끝난 후에 사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지게 됐죠. 그리고 30 중반을 지나고 있던 때라 결혼까지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 남편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혹시 아이 좋아해? 너무 좋지. 난 애도 빨리 갖고 싶어. 친구들 애도 보면 얼마나 이쁜지.
지나가다가 애기들 장난감만 봐도 내가 막 마음대로 사서 선물해주고 그런다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요즘 환경적인 걸로도 불임이고 하는 안 좋은 경우가 워낙 많잖아. 그래서 말인데, 만약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도 애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혹시 그걸로 자기가 결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될까 싶어서. 갑자기 왜 이런 걸 물어? 사실 아이도 아이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남편이 더 중요하긴 하지. 그래? 정말이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난 그래. 서로 그런 걸로 문제 삼고 헐뜯고 그러긴 싫어. 반대로 당신은 안 된다고 하면 나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서 바로 애 낳고 살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럼 난 당연히 아니지. 나도 자기가 더 중요하지. 그래, 그런 거야, 나도. 실은 우리 엄마가 아이를 되게 원하는 편이라서 결혼하는 순간 너한테 좀 압박하고 임신 관련한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 꺼내는 거야. 그거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난 또. 근데 내 마음도 빨리 갖고 싶은 건 마찬가지니까 노력하면 되겠지 뭐. 사실 임신이 안 되는 문제는 제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인데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라고 해서 당장 헤어지고 애를 낳기 위해 다른 상대를 만나 새 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부부의 연이 아니니까. 그래서 남편의 질문에 저는 당당히 대답했죠.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저에게 더 확신을 갖는 눈치였고요. 그렇게 우린 결혼하고 알콩달콩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어요. 6개월 정도가 지나니 남편이 말한 대로 시어머니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따로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상태였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임신 이야기를 꺼내셨죠. 나는 내 아들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근데 너도 잘 알다시피 내 아들 나이에 그만큼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애 상위 몇 프로고 네 주변에도 없다. 그건 알긴 알지? 네, 알죠, 어머님. 남편 보면 워낙 성실하게 살고 성격도 야무져서 일 잘하죠. 저도 알아요. 결혼 전에도 너 아니어도 내 주변에서도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는 일도 많았어. 우리 애 앞에 줄을 섰었다고. 네, 어머님, 그랬었어요? 그래. 근데 나는 바라는 거 없다. 내 아들이 버는 돈? 그거 나눠 쓰자는 것도 아니고, 너 결혼할 때도 내가 건강한 몸만 챙겨오라고 했잖아. 다 없어도 된다고. 그래서 너도 뭐 해오는 것도 최소한으로 했잖아. 네, 그랬었죠. 딱 필요한 것만 하긴 했죠.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너한테 내 아들 줄 수 있는 건 다 아낌없이 내준 거란 뜻이야. 대신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 아이 낳고 좋은 가정 이루면서 사는 거, 그거 딱 하나야. 내 말 이해하지? 무슨 뜻인지. 네, 어머님, 아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그렇지. 바로 알아듣네. 이제 결혼한 지 6개월이면 슬슬 준비해야지. 너 나이도 무시 못하니까 서로 좋을 때 얼른 가져. 뒷일은 생각하지 말고. 어머님, 저도 아이 갖고 싶어요. 어머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남편이 잘나고 제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 인기 좋았던 사람인 건 아는데 저도 그렇게 뒤처지진 않았어요.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면 좋게 들으려고 노력을 해. 너는 내가 아들 자랑 조금 했다고 그 말을 그렇게 꼬아서 듣고 있니? 말 하나에 자존심 세울 것 있냔 말이야.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슬슬 임신 준비하라고 한 건데 뭐 그렇게 나를 세우니?
죄송해요. 그래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휴, 알았어. 요즘 며느리 무섭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원대가 무서워서 무슨 말을 편하게 할 수가 있겠니? 며느리 눈치 보여서 무슨 말을 못하겠구나. 저도 아이 갖고 싶어요. 그리고 노력할 거고요. 어머님 말뜻 무슨 말인지 충분히 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라 그럼. 너 똑똑하니까 네가 잘 알아서 해봐. 시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은 저도 이해했지만 마치 남편이 대단하니 애라도 낳아서 고마움을 갚으라는 식의 발언은 아닌 것 같아 정확히 짚고 넘어갔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만큼이나 높은 자리에서 일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제 간절함이 더 커서 남편과 함께 열심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저는 시무룩해져서 남편에게 병원에라도 같이 가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주변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임신이 잘 안 돼서 병원에 가는 것도 있지만 산전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좀 날카로웠던 게 단순한 검진 하나 받아보자고 이야기를 꺼낸 건데도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몇 번을 말해. 병원 꺼내지 말랬잖아. 아니, 우리 둘 다 건강한가 검진 한번 받으러 가자는데 왜 그래? 그리고 자기는 꼭 산부인과 말만 나오면 그렇게 화를 내더라. 왜 그래 정말? 또 그 소리. 나만 보면 산부인과 임신 그것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당신이나 나나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병원 좀 가서 진료 받아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원인 찾아서 뭐 하게. 우리 아직 1년밖에 안 됐다. 당신이 그렇게 압박하고 눈치 줄수록 내가 더 힘들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되려던 임신도 안 된다고. 그리고 당신은 몰라. 남자가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나도 다 듣는 얘기가 있어. 뭐가 수치스러워. 다른 남편들은 다들 같이 간다던데. 당신은 정말 아이 갖고 싶은 남자 맞아? 난 자연스럽게 그냥 생기면 갖고 싶다고. 제발. 그러는 당신은 무슨 조선시대에서 온 여자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애를 갖고 싶어서 집착해? 결혼 전에 분명히 나하고 얘기했잖아. 천천히 생각하자고. 그건 그런데 당신 말고 다 원해. 어머님도 나한테 전화하는 게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하는 줄 알아? 애 가졌다는 말 듣고 싶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신다고. 우리 엄마 탓하지 마. 지금 보니까 당신 매번 애 얘기하는 거 그저 애 낳아서 애 하나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 같아. 애한테 집착해서 살 것 같다고. 그게 무서워서라도 내가 애 안 낳고 싶어진다고 알아? 뭐라고? 내가 무슨 집착을 해. 생기지도 않은 애를.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도 엄마 벗어나고 싶어서 해외로 도망가고 싶어. 예전에는 더 그랬고. 당신 그게 얼마나 사람 숨 막히게 하는지 모르지? 근데 그걸 내 애한테 또 물려준다고? 나는 싫어. 아이를 갖고 싶다는 저를 마치 집착으로 몰아붙이는데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와 따로 자기 시작했어요. TV를 보다 소파에서 잠이 들고 일 핑계로 저녁 늦게 들어와 제가 먼저 잠에 드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 부분에 대해 풀지 않고 넘어가면 우리 두 사람 거리가 더 멀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어서 저는 남편에게 많은 노력을 쏟았어요. 또한 시어머니가 제게 준 숙제 같은 압박을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어 남편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미안했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 난
우리가 모든 게 그냥 순리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어. 지금 신혼 즐기는 것도 좋잖아. 애 낳으면 모든 것들이 변할 텐데 나는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됐어. 알았어. 당신 마음을 내가 생각 못 했었던 것 같아. 우리 천천히 가자. 응? 나 아직 아이보단 자기가 더 좋아. 그렇게 남편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기다려보기로 했고, 2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초반에는 매일 안부 전화를 핑계 삼아 확인했던 시어머니도 이젠 지쳤는지 점점 분노로 변질이 돼가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등산을 마치고 본인 친구들이랑 함께 술을 한잔 했는데 집에 가는 게 힘들 것 같다며 그 자리에 저를 불렀어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 생각보다 시어머니가 많이 취하진 않으셨더라고요. 인사해, 우리 며느리. 내가 시집 올 때 수저 하나 들고 오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대로 했어. 대단하지? 그래 놓고 내가 애 하나만 낳아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을 하는데도 내 말을 아주 귓등으로 들어. 대단한 며느리지? 너희들 어디서 이런 며느리 보기도 힘들 거야. 그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갖은 무안해주는데 시어머니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저를 노려보면서 수위를 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피임해서 일부러 안 낳는 거지? 나 피 말리려고. 어머니, 여기서 왜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 뭐? 뭘 그만해? 내가 없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왜? 또 네 남편 핑계 대려고? 네 남편이 천천히 갖자고 했다고? 네, 맞아요. 그 사람은 병원 가는 것도 질색해요. 누구보다 제가 더 갖고 싶어 한다고요, 어머님. 저 진심이에요. 저도 나이는 들어가고 불안해요, 사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대체 왜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어머님.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럼 불안한 애가 왜 아무런 노력을 안 해? 아니, 노력을 떠나서 넌 나한테 미안함도 없는 것 같이 보여서 하는 말이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너한테 예단비라도 한탕 챙겨 놓을 걸. 그런 후회가 다 들어.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저도 너무 힘들어요. 애는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나도 더는 기다려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돈으로 갚아, 돈으로. 네? 돈으로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빈몸으로 시집와서 남의 돈 펑펑 쓰며 놀았으면 이제는 갚아야지. 내가 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건 너 애 낳아 키우는 고생값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이유가 없잖니.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라도 갚아야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어머님께 돈을 드려야 되고 무슨 돈을 갚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도 전에 못 받은 예단비랑 이것저것 다시 받아야겠다고. 예단비도 안 받았다고 하니 내 친구들도 나보고 바보랜다.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그냥 두고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내일 모레면 40인 저를 그 자리에서 세워두고 망신이란 망신을 다 주는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가 제게 내뱉은 말들은 너무 감정적인 말들이라 생각하고 말았는데 실제로 그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답답하고 숨막히는 상황을 엄마에게 하소연이라도 할까 해서 혼자 친정에 갔죠. 엄마, 이서방이 보너스를 받아서 조금 넣었어. 여윳돈 생기면 그냥 사돈 드리지. 엄마는 괜찮은데. 어머님은 당연히 드렸지. 양가 부모님 다 드리는 거야.
그러니? 하긴 우리도 어차피 사돈한테 드릴 게 있으니까.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뭘 드려?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 사돈이 너도 동의한 부분이라고 해서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 알아듣게 좀 이야기해줘.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니, 사돈이 며칠 전에 찾아와서 우리한테 보상금을 달라고 하더라고. 네가 임신을 못하니까 결혼 전에 못 받았던 예단을 지금이라도 받아야 된다며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네 아버지랑 얘기했는데 얼마 좀 드리기로 했다. 아니 엄마, 그걸 왜 들어줘? 내가 무슨 대역 죄인이야? 나도 사돈이 그런 말을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이 안 다물어졌는데 괜히 우리가 너 시집 보낼 때 아무것도 안 해줘서 네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라도 얼마씩 주려고. 부모 마음이 다 이런 거야. 그래도 엄마, 이게 경우가 아니지.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얼마도 아니고 왜 얼마씩이야? 분명히 시모 말로는 너도 동의했다고 했는데 정말 몰랐어? 자기한테 매달 500을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아니 이게 뭔 말 같지도 않는 소리야? 내가 언제 동의를 했다고 해? 안 되겠다 정말. 나 이거 가만 안 둘 거야. 당장 시어머니한테 가서 따져야겠어. 내가 그동안 죄송하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돈이 어딨어? 대체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찾아와 무슨 말을 했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불렀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리 제가 결혼할 때 예단이랑 혼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는 풀이 죽어 이제라도 예단비 준다 생각하자며 우리가 제대로 안 해서 네가 시어머니한테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라는데 그 말에 더 화가 솟구쳤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제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주방에서 밥 준비를 하셨는데 엄마가 밥을 차리는 사이 분명히 엄마랑 시모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들이 있을 것 같았고 엄마 몰래 핸드폰을 뒤져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엄마 핸드폰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 엄마를 밑에 사람 부르듯 불렀고 돈은 다 준비됐냐고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없다고 협박조로 말을 했어요. 그리곤 바로 그 밑에 대화에 네 딸한테 이 사실을 말하면 얼마나 기절초풍할까? 네 딸이 아니라 남의 딸이지? 니네 부부가 남의 딸 훔쳐다가 몰래 키운 거 알면 이거 경찰서까지 갈 수 있는 일인데 말이야. 나도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빨랑 이번 주 안으로 나머지 300 입금해. 안 그럼 알지? 바로 네 딸 귀에 들어가고 경찰서 가야 되는 거. 이 문자를 보자마자 저는 손이 덜덜 떨려왔고 시어머니랑 저희 부모님 사이에 뭔가 말 못할 비밀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저는 무슨 비밀이든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까무러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엄마에게 곧바로 가서 문자를 보여줬어요. 그러니 엄마도 국이 들어있던 뜨거운 냄비를 그 자리에서 놓쳐버리는데 몸을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며 그 뜨거운 국물을 막 닦으며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손 다 데이잖아. 그만 만져. 엄마, 왜 그래? 응? 왜 그래? 그리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나 좀 보고 얘기 좀 해봐. 대체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아니지. 시어머니가 잘못 알고 이러는 거지? 잘못 알고 엄마랑 아빠한테 약점 잡아서 협박하는 거지?
그러자 엄마가 새빨개진 얼굴을 감추며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데 큰 소리에 방에서 나온 아빠 또한 고개를 숙이며 엄마를 일으키고 저한테도 와서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아빠에게 들은 제 과거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말문이 턱 막혀 정말 아무 소리가 안 나왔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 부모님의 친딸이 아닌 아빠의 절친한 친구의 딸이라는 겁니다. 아빠의 친구인 제 친아버지 되는 사람이 화재로 목숨을 잃고 그 일로 제 친엄마라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 제대로 저를 돌보지 못했대요. 매일같이 어린 제게 손을 올렸고 한 번은 절 데리고 나쁜 선택까지 하려고 했었다는데 그걸 알게 된 절 키워준 엄마가 제 친엄마 몰래 저를 데리고 와서 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친엄마라는 사람은 매일같이 술에 쩔어 사니 제가 사라진지도 모르고 몇 년 뒤 세상을 떠나셨다는데 그렇게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의 제 부모님은 친부모님의 친척들 동의로 저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평생토록 비밀로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본인의 지인 중 저희 부모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듣게 되었고 저희 집 사정을 알게 된 시모는 이걸 빌미로 저희 부모님께 약점을 삼아 돈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거기에 임신 안 되는 딸년을 줬다는 막말까지 하면서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말이 안 되는 제안이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 입을 막아야 되니 일단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거였어요. 저희 엄마는 거의 실신 직전으로 미안하다며 숨길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제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시는데 저는 그런 엄마를 있는 힘껏 껴안으며 왜 그게 미안해할 일이냐고 엄마랑 아빠가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숨고 있냐고 했어요. 당당하고 잘한 일이라고. 만약 엄마 아빠 아니었음 나는 더 망가지고 이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요. 그러니 그제서야 저희 엄마랑 아빠도 제 손을 잡으며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어요.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돼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런 내 착한 부모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쓰레기 같은 악마 같은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저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모든 일에 대해 말을 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놀란 기색이 역력하며 아무런 말도 이어나가지 못하더라고요. 나 이대로 당신하고는 못 살아. 당신 엄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여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 일단 저녁에 엄마 모셔다가 다 같이 이야기해보자. 뭘 이야기해.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당신 엄마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왜 애 못 갖는 것까지 싸잡아 돈을 요구하냐고. 내가 병원 가보자고 했는데도 당신이 안 갔잖아. 전부 당신 탓인데 왜 내가 우리 부모님이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 자기 아들한테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이게 다 임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것도 제대로 진상규명할 거야. 내가 잘못인지 당신이 잘못인지. 일단 진정해 여보. 응? 당신 너무 흥분했어. 무슨 진정? 나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뭐가 됐든 난 당신하고 같이 죽어도 못 살아. 우리 부모님 협박한 거 아이 못 낳는 문제 전부 다 법적으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나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혼할 때까지 우리 서로 얼굴 보지 말자.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집으로 가 제 짐을 싸서 친정에 갈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실마저도 죄 같았어요. 게다가 여태 제가 자기 엄마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알았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것까지 괘씸죄로 추가가 되었죠. 임신도 그래요. 그 문제도 병원 한번 다녀와서 진행하면 쉬운 걸. 그걸 하나 안 해줘서 이런 사달을 만드니 모든 게 다 남편 탓 같아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울다가 진정을 했다가 화를 내면서 짐을 다 챙기고 짐가방을 장롱 선반 위에서 꺼내려는데 갑자기 제 머리 위로 무슨 봉투 하나가 톡 떨어지는 겁니다. 장롱에 계속 안 쓰고 박아뒀던 여행 가방 틈에서 나온 것 같았죠. 서류 봉투 위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고 저는 이게 뭔가 싶어 무심코 봉투를 열어 서류를 봤어요. 근데 그 서류는 남편과 관련된 서류더라고요. 다 어려운 말들이 써져 있었는데 마지막 장에 써져 있는 한 가지 단어, 그 한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네요. 바로 폐쇄성 무정자증이라는 말이었는데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 날짜를 살펴보니 2년 전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받은 진단이었고 남편 놈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를 감쪽같이 속였던 거죠. 이러니 남편 놈 병원 이야기만 나와도 매번 펄쩍펄쩍 뛰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거였네요. 하늘도 무심한 건지 아님 저를 돕는 건지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놀랄만한 일들이 한 개도 아니고 두세 개씩 일어나는지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멘탈이 다 깨지는 걸 넘어 사라졌을 거예요. 저는 하늘이 저를 돕는 거라 생각을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시어머니 면상에 집어던질 준비를 했죠. 감정이 이미 극에 다다른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시어머니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저는 제 머릿속이 다 정리가 될 때까지 그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으리라 생각했고 시모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 뒤 그걸 못 참고 시어머니가 집으로 달려오셨더군요. 이렇게까지 제 발로 찾아온 걸 보곤 저도 끝을 내고 싶어 바로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절 보자마자 침까지 튀어가며 너 왜 내 전화 피해? 일부러 전화도 피하는 거야? 네, 어머님한테 기회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던 중이라. 뭐? 기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신이라도 되냐? 무슨 기회를 내가 니까지 것한테 얻어? 됐어. 제 부모님한테 양아치처럼 뺏어간 돈 다시 돌려주세요. 그리고 내 부모님한테 당장 고개 숙여 사과하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안 그럼 어머님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뭐? 양아치? 이게 지금 뭘 잘못 먹었나? 네 부모가 나한테 죄송하다고 준 돈이야. 시집 보낼 때 아무것도 못 해주고 딸년 임신도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준 돈이라고. 두 내외가 내 앞에서 얼굴도 못 들었어. 그래서 나도 돈으로라도 보상 좀 받겠다는데 아, 왜 네가 악다군이야? 돌려주셔야 잘난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 경찰 조사 안 받고 법원도 안 갈 텐데 그래도 안 돌려주실 거예요? 나도 다 내 밥그릇 내가 챙겨 먹는 거야. 어디서 경찰이나 법원 얘기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어? 맘 같아선 내가 몇 천씩 받아가고 싶어. 거지같이 사는 너희 친정 상황 생각해서 많이 봐준 거라고. 누가 누굴 협박해?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건 협박 아니야? 내가 우리 부모님 친딸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한테만 먹히지 나한텐 씨알도 안 먹혀. 어딜 나이든 우리 부모님을 건드려서 돈을 뜯어가려고 해? 당신 이거 엄연한 범죄야, 범죄. 그리고 당신 아들 나한테 사기친 거 알고 있어? 이제 두 모자가 손잡고 경찰서랑 법원 갈 일만 남았네.
이거나 보고 말해. 그리고 시어머니 얼굴에 남편의 진단 결과가 나온 서류를 던졌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실수를 하더니 어딜 시애미 면상에 물건을 던지냐며 한참 노려보다 그 서류를 보곤 꼿꼿했던 몸을 점점 숙여 서류에 얼굴을 파묻고 쪼그라드는 듯 했죠. 재밌죠? 여태 내가 임신을 못한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이 무정자증이었다는 게. 이만하면 사기 결혼 맞죠? 그리고 이만하면 울 엄마 아버지 협박한 것까지 협박죄 성립하는 거 맞죠? 이건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두 번 다시 합의 없어요.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어디서 나온지가 뭐가 중요해요? 팩트는 당신 아들이 정자가 없다는 게 팩트인데 집 나가려고 짐 싸다가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당신 모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지 하늘도 노했나 봐요. 예, 잠깐만. 이거 진짜 사실이야? 우리 애가 진짜로 무정자증이래? 너 이거 거짓말이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여전히 뻔뻔하고 반성이 없네.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다 따져서 재판 받게 할 거라고. 그리고 어머니 아들이 그렇게 잘났는데 저랑 이혼한다고 해도 여자들이 줄 설 거 아니에요. 저랑 이혼하고 그 줄 선 여자들 소개시켜줘서 다시 새장가 가게 하면 되죠. 저는 당신 아들 필요 없으니까 데려가세요. 예, 그래. 내가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던 모양인가 본데.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네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엄포 놓은 것도 미안하고 임신 안 된다고 핍박 준 것도 미안해. 이제 다 사과했으니까 그냥 좋게 풀자. 이야, 태도 싹 바뀌는 것 좀 봐. 웃기지도 않네.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어. 네 부모님한테 받은 돈 돌려드릴게. 그리고 가서 석고대죄를 할게. 나는 이제와 하는 얘기지만 니들 애 없어도 된다. 니네 둘이 행복하면 됐지. 그래서 나중엔 니들이 일부러 애 안 낳고 사는 거구나 싶어서 이해할 참이었었어. 미안하다 정말. 그동안 내가 정말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무지하고 내가 무식했어. 네가 만약에 이혼하는 거 모르고 나 신고하는 거 물으면 내가 너한테 돈도 줄 수 있어. 얼마 주실 건데요? 한 100억 줄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돈 준다는 말은 입에도 올리지 말아요. 저는 그딴 더러운 당신 돈 받을 생각 없고 정정당당하게 소송해서 법으로 제대로 된 돈 받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할 얘기 없으니까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본인이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거라며 용서를 해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저는 그 길로 짐가방을 들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엄마 아버지와 밤새도록 옛날 이야기를 하며 더 자세한 사연에 대해 들었고 서로 울고 웃고 하며 내가 미안하다, 아니 내가 미안하다 하며 다시금 진짜 가족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 이혼과 시어머니 고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해결을 하자고 해주셨죠. 그렇게 전 다음날 바로 이혼 소송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변호사를 찾아가 이 일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고 승소를 확신하며 남편에게 소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경찰엔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에게 했던 협박 공갈로 고소를 하였고요. 남편은 매일같이 절 찾아와 눈물로 빌었고 시어머니는 제발 합의를 해달라며 거액의 돈을 들고 왔는데 저는 모든 번호와 만남을 차단해버렸고 재판에만 올인을 했어요. 그렇게 재판은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 남편 놈의 사기성과 시어머니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돼 100%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위자료와 손해배상까지 제가 생각했던 대로 받아올 수 있었죠. 물론 3년차 된 부부였지만 재산분할까지 싹 다 챙겨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형사재판도 진행이 되었는데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협박이 강도죄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이 돼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생각보단 조금 적은 처벌을 받았지만 그래도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생각하며 본때를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꽤나 긴 재판과 피해로 전 남편이나 이전 시부는 사람들이 완전히 피폐해졌는데 그동안 저랑 저희 부모님이 받았던 마음의 짐과 말 못할 짐덩이들에 비하면 그들은 더 피폐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착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가 그 악랄한 사람들에겐 요만큼도 불쌍하다는 인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재판이 끝이 나고 저는 다시 결혼 전의 삶으로 돌아갔는데요. 이제야 가족들하고 진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제가 받았던 상처들도 치유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제 부모님이 있다는 자체로 인생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요즘이에요. 이제는 지난 일들은 훌훌 털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여러분들도 늘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시며 저와 같은 피해 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